단 3작품만으로 천재 감독의 반열에 오른 것 같습니다. 퍼스트맨 리뷰입니다. Do we consider trying to land on the moon? 때는 1960년대 소련과의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미국의 나사. 닐 암스트롱은 전 직장에서 근신을 당하고 또 다른 새 출발을 위해 나사의 우주 비행사로 들어옵니다. 갖가지 위험천만한 미션들을 수행하는 닐. 어이없는 사고의 연속으로 동료들을 잃어가던 닐은 최초의 달 착륙 미션인 아폴로 11호의 선장으로 임명되게 되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달 착륙.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닐 암스트롱. 그러나 그의 내면을 다룬 영화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죠. SF, 시대극, 드라마, 영화입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지난번 라이브에서 공지 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집에서 익숙한 집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간간히 저희 집 고양이들이 리뷰에 등장할 수 있으니 신멋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지금 미키가 사료를 뜯어먹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퍼스트맨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데미언 셔젤, 라라랜드 그리고 위플래시를 감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장르가 다르잖아, 이거 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됐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저는 이제 완전히 데미언 셔젤 감독의 팬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빠돌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위플래시 그리고 라라랜드에서 느꼈던 정서는 이 영화에선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정서, 다른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물론 이 감독의 성향이 이 영화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라라랜드를 봤을 때랑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앞선 두 편의 영화가 워낙에 우리의 감성을 충만하게 해주기도 했고 또 에너지 넘치는 장면들이 많았던 영화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지 좀 편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영화는 음악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음악의 비중은 적지만 굉장히 훌륭한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미니 8호를 타고 우주공간에서 도킹을 하는 미션이 나옵니다. 이 두 우주선이 우주공간에서 이렇게 유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빙글빙글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데 마치 우주선들의 라라랜드랄까? 왜냐면 계속해서 그 전에는 실패해오던 미션 중에서 이 도킹 미션만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성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느꼈던 감동이 이 데이미언 셔젤 특유의 어떤 색채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그 장면 이후에 곧 주인공들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들죠. 자, 이만큼 이 영화는 시종일관 실패하는 미션들을 통해서 숨막히는 긴장감들을 많이 유발하는 영화인데요. 하나 경고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중에 밀실공포증이 있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개의 장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우주선 장면이 실내에서 아주 철저하게 주인공의 시점에서만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이 창문 밖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탄 우주선이 안전하긴 한 건지 주인공의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관객들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말이죠. 왜냐면 이 우주선들이나 실험들, 미션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안전하게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과정 모두가 사실상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거든요. 검증이 안 됐는데 그것을 맨몸을 던져 타야만 하는 그 주인공의 처지, 그리고 그중 몇몇은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주선에 딱 탔는데 그 거대한 우주선에서 나오는 쇠가 막 뒤틀리는 소리라든가 거대한 기계가 울부짖는 소리, 불안한 어떤 기계들의 떨림, 이상한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들, 목숨을 걸고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퀀스 사이에서 이 영화의 음악은 음악이라는 걸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요. 효과음처럼 섞여 있죠. 이거는 그래비티에서도 비슷하게 연출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선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날 때 음향 효과 꽝꽝꽝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악 역시도 그 효과음인 것처럼 섞여 있어서 그
그 불안한 감정들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영화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영화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혹은 환기시켜주는 음악들이 나오는데 워낙에 비중이 적어서 훅 하고 지나갈 수는 있으나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음악은 굉장히 강렬해서 이 영화의 감독이었던 데이미언 셔젤뿐만 아니라 저스틴 허위츠 음악 감독 역시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주인공인 라이언 고슬링의 연기 디테일도 상당히 뛰어난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버지지만 아버지로서 그렇게 합격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문 용어들을 써서 대화를 하는데 그만큼 소통이 부족한 아버지였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처럼 굉장히 건조한 인물인 닐 암스트롱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극단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을 하는데 심지어 죽을 뻔한 사고에서도 그렇게 무덤덤한 태도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미건조한 톤의 드라마가 어떤 관객들에게는 지루하게 좀 재미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영화들은 뭐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장면들을 제외한 일반 드라마 장면에서는 굉장히 건조한 톤으로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악, 뭐 노래 비중이 당연히 적다 보니까 건조한 톤의 드라마가 예전에는 요만큼만 있었다면 지금은 이만큼이나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어머니 저는 꼭 달에 가야만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막 어디 국밥집 그런 정서, 그런 막 감정이 폭발하는 정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건조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뭐 건조주의보 때 말라 비틀어진 마른 오징어급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자체는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뭐 인물과 인물 사이의 어떤 갈등이 막 폭발하는 그런 이야기도 더더욱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 장면조차도 지루하지 않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연출의 디테일이 미쳤기 때문이에요. 뭐 카메라의 샷과 샷, 뭐 감정을 따라가는 어떤 방식, 뭐 조명, 그리고 컷과 컷이 붙는 어떤 편집, 또 시대적 배경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 프로덕션 디자인, 미술, 소품, 뭐 캐스팅, 정말 계속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화를 만들었지?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뭐 하나 튀지 않고 뭐 하나 일부러 영화적으로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관객들이 완벽하게 이 시대 속에 빠져 들어가게끔 디테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가령 극적인 드라마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소품이라든가 장면을 위해서 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거니까 풀샷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거 찍다가 아 이거 조금 풀샷으로 아까우니까 이 클로즈업도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하는 좀 튀는 연출이 있거나 혹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장면이 있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새롭게 보는 장면이나 새롭게 보는 무대가 나오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훅훅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카메라 연출 역시 거의 대부분 핸드헬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몰입도가 높은 시대적인 배경 또 거기다가 연출 방식까지 더해져서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듯한 연출 때문에 드라마의 심심함을 어떤 스크린에서 뭔가 발견하는 재미, 이렇게 뒤적뒤적 찾아보는 재미로 보신다면 재밌게 보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왜냐? 드라마에서 나오는 갈등은 이거 굳이 왜 넣으셨어요? 뭐 저 대사가 굳이 필요한가요? 저 인물의 갈등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싶은 장면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는 드라마에 기대서 보신다기보다는 영화의 디테일들을 발견하시면서 또 색다른 연출 방식을 감상하시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알고 보면 복선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약에 재밌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보신다면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도, 저 샷은 왜 나왔을까? 저 컷은 여기서 왜 나온 것일까라는 복선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재미가 될 것 같고요. 또 뭐 그 외에도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영화 용산 아이맥스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동안 아니 이걸 왜 굳이 아이맥스에서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이맥스 비율로 뭐 중간에 화면이 나온다거나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아이맥스에서 보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닐 암스트롱이
어디를 가죠? 그분이 어디 하와이를 갔다 와서 유명해진 게 아니잖아요. 달에 가시죠. 이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서는 달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달에 들어서자마자부터는 아이맥스로 싹 바뀝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딱 압도당하면서 마지막 그 달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아, 이래서 이 영화는 아이맥스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아이맥스 스크린은 세로로도 좀 길잖아요. 근데 그 스크린을 진짜 1mm도 안 남기고 꽉 채워요. 미쳤어요. 그래서 엔딩 크레딧을 보셔도 아이맥스 카메라는 마지막 달 시퀀스에서만 촬영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라도 아이맥스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면 꼭 아이맥스에서 이 영화를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기 이전엔 불과 2편의 작품, 그것도 음악으로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드니 빌레브 감독, 그리고 제임스 완 감독, 심지어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보다도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감독이 됐습니다. 영화를 가지고 노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마치 초창기 놀란 감독의 작품들을 보는 듯한, 그러나 놀란 감독보다도 훨씬 젊은, 심지어 이 감독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나랑 동갑이에요. 데이미언 셔젤 나랑 동갑이라고. 믿어지세요? 이 나이에 이런 영화를? 이 감독이 만들어낼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후의 영화들, 이 영화들을 보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되지 않으세요? 왜 이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을 했는지, 그런데 스필버그가 제작을 했으나 홍보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뺐는지, 저는 스필버그 감독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극장에서 완전히 압도당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유자차님께서는 퍼스트맨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케팅은 인터스텔라 같이 장대한 영화로 포장을 한 것 같아 일반 관객분들은 약간 사기당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그랬지만 사전 정보도 안 찾아보고 가는 편이라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이 영화를 기대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서겠죠. 김성호님은 장남. 퍼스트맨이 장남이니까 나는 외동. 상용한님께서는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위플래시와 라라랜드를 보고 천재 감독이라 생각했고 이번 퍼스트맨이 명작이라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견줄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명작인가요? 예, 제 기준에서는 정말 뛰어난 명작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크리스토퍼 놀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루디 K님께서는 진한 미국 국뽕 냄새가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나온다면 막 황정민 씨가 막 울면서 막 이경영 씨가 막 우리 이 미션을 수행해야 해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영화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약간 그런 흔한 그 미국식의 국뽕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에서도 어떤 미션에 딱 성공을 하면 갑자기 막 나사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 국뽕이 있기는 하나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영화의 또 다른 미덕이 아닐까. 강릴리님께서는 다큐에 가깝다. 상당히 호불호 갈릴 영화. 다큐긴 하지만 너무너무 뛰어난 다큐. 그러나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슨 엘리자베스님께서는 자칫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미언 셔젤이 계속 해내네요. 저도 그 점에는 동감합니다. 점핑 윗 스타님께서는 능숙하고 매력적인 영화. 맞아, 정말 능숙해. 아니 이 젊은 나이에 나랑 동갑인 이 양반이 마치 한 60, 70 된 노장 감독의 어떤 노련함이 돋보이는 영화였달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러타요님께서는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영화 아닙니다. 보다 보면 무조건 졸려오는데 차라리 20분 자고 보세요. 그게 그 이후 영화에 집중이 됩니다. 한마디로 엄청 지루합니다. 이 영화를 지루하게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구나. 하긴 저도 극장에 갔다가 나오면서 다른 관객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되게 지루하게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영화 보면은 계속 자는데 저는 이 영화 조조로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똥말똥하게 하고 봤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다. 김석진님께서는 과알못이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가요? 재밌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대사의 절반이 못 알아듣는 대사들이에요. 연료가 어떻고 좌표가 어떻고 공식이 어떻고 그런 대사가 절반 가까이야. 예. 그래서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구나.
이인님께서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아폴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 영화와 같이 보면 좋을 추천 영화가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죠. 히든 피겨스도 있고요. 그리고 아폴로 11호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폴로 13도 굉장히 이 영화를 보는데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박병민님께서는 그가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 잃어야 했던 그리고 버려야 했던 것들. 요 얘기 들으니까 좀 뭉클하다. 참 짠하죠. 예. AJ100님께서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영화 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막 지나가고 약간 뭉클해지네요. 예. 아와이님께서는 우주나 아폴로호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봐도 재밌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너무 보고 싶은데 와이프는 우주에 대해 관심이 너무 없어서 점점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화는 우주의 어떤 탐험, 뭐 과학적인 지식, 뭐 미스테리함 이런 거를 파헤치는 영화가 아니에요. 개인의 한 가정사를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부부가 이 영화를 같이 본다면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 장면들이 사실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로 와닿을지 나쁜 의미로 와닿을지는 저도 확언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부로서 또 공감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 영화에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뭐 지루하다라는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어느 정도 준비하시고 보시면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처럼 제 영화 리뷰에서는 엉찌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같이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다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 구독자분들만 남들보다 빨리 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영상은 누가 제일 빨리 볼 수 있다? 바로 엉찌 여러분들.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